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사상의학이라는 것에 우리가 사상의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한열과 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사상의학을 이해하는 과정이니까 일단 이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사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체질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게 내가 무슨 체질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체질인가, 소음인, 소양인, 뭐 태음인, 태양인. 자, 그래서 일단 용어를 좀 정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질 감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소음인 어떤 인에 해당하는가를 구별하는 걸 우리가 이제 체질 감별이라고 일단 그렇게 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체질 진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똑같은, 그러니까 소음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소음인인데 뭐 표열병인지 리한병인지, 그 중에서도 뭐 표병이라고 치면은 뭐 망향인지 울광인지, 뭐 경중 허미, 그래서 실제로 어떤 처방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까지 병증 진단까지 포함하는 것을 체질 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일단 이 정도로 용어를 일단은 좀 정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체질 감별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걸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진단까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인이라고 하는데, 소음인도 처방이 뭐 관계부자 유중탕, 팔물군자탕, 뭐 향사양이탕, 뭐 적백하고 관중탕, 되게 여러 가지 처방들과 그 각각의 목적과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단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질 감별을 먼저 하고, 이 사람이 소음인이다. 그 다음에 그럼 소음인인데 소음인 중에서도 이제 뭐 울광중증이다. 그러면 처방을 팔무근자탕으로 쓰자. 보통 이런 식의 단계라고 우리가 흔히들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른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는 이렇게들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체질 감별을 먼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체질 감별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환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체질을 감별하기 위한 환자에 대한 정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생리학적, 병리학적 특성이잖아요. 평소의 상태가 어떻고, 뭐 이렇게 지금의 상태가 어떻고, 앞서 얘기한 표리 한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양상을 보이고, 이게 이제 환자에 대한 정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표리 한열 상태가 이러저러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이 있어서 소음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체질 감별이 아니라 변증 단계에 해당하는 사실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표리 한열을 파악하고, 일단 이거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일단 얻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체질 감별과 변증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환자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처방을 하고, 이 처방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어떤 부분이 나아졌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혹은 내가 처방을 맞게 했는지 틀리게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단계를 가지기 때문에 보통 이 체질 감별이 어떤 체형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어떤 환자의 표리 한열에 대한 이런 정보가 아니라 이런 체형이나 성격 같은 걸로 감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동일쇄보원이라는 원문을 가지고 사상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정보들로 체질 감별을 하는 그 근거가 부족해요. 왜 그러한가? 왜 소음인은 이런 체형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의 성격이 왜 어떡하고 하는 부분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체질 감별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방을 하려면
변증 과정은 어차피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차피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체질 감별을 우선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이렇게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하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정보가 표리와 이렇게 한열에서 이 사람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을 하면 이 사람이 소음인이라면 이게 소음인이라고 봤을 때 이게 이런 타당성이 있는가, 소양인은 어떨까, 태음인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체질을 가정해서 변증을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도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주소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주로 호소하는 증상, 환자가 어깨가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설사를 자주 하니까 고쳐주세요, 두통이 있습니다, 혹은 두드러기가 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아픈 증상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잠자는 거, 소화, 대소변, 땀 등등 몸의 그런 아주 건강하지 않다면 모든 특징적인 상태들을 다 이 사람의 소화가 어떤데 이것은 표리 한열로 봤을 때 한인지 열인지, 표증인지 열증인지, 대소변, 땀, 수면 마찬가지로 각각의 그런 이상 상태들을 표리 어디에 해당하고 한열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분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가장 고통스럽고 고쳐달라고 하는 증상은 현실적인 치료 목표, 우리가 해소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보통 이런 부분들은 특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볼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잠자는 거, 소화, 대소변 등등 여러 가지가 어떤 거는 한증, 어떤 거는 열증 이제 섞여 있는 경우들이 실제로 보통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나의 자구 회복력이 이 한열, 양 중에 가장 어느 쪽을 먼저 고쳐야 되고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의사의 이제 역량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책에서는 선기급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급한 거를 먼저 치료해야 된다. 뭐가 급한지 판단하는 게 이제 의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그래서 내가 한 병이다, 열병이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한 병을 먼저 치료하고 이게 우선이다. 혹은 열병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열증이다라고 먼저 판단을 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한열 중에 열증을 우선으로 치료해야 되는 상황인데 열병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양상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소음인 표열병의 양상에 가까운지 소양인 리열병에 가까운지 태음인 리열병에 가까운지 전반적인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 어디에 해당했을 때 가장 이렇게 부합한지를 보고 변증과 체질 감별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소음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소양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태음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익숙해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각도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과정이 정확한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체질 감별을 먼저 소음인이다 먼저 해놓고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이게 이랬을 때 결과가 좋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소음인이지만 그렇다면 태음인은 왜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간다면 이렇게 훨씬 더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다. 실제로 소음인이 태음인 약을 먹는다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소음인에게 승기탕을 썼을 때 이제 이게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쓸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쓸 수 있다라는 게 쓰는 예전에는 그렇게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장단점들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임시 방편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의사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려면 단순히 그냥 소음인이다 만 놓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환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파악을 하고 체질 판별도 하고 진단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질 감별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증상과 자기 회복력, 결국 표리 한열 양상을 전반적으로 일단 알아라. 환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습득을 해라. 그리고 나서 그걸 분석해서 체질을 먼저 감별하려고 하지 말고 다각도적으로 변증과 체질 감별을 동시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결과적으로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체질 감별에 대한 이제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에 있어서 좀 그렇지만 일단 표리 한열 중에서 일단 한열 결국 나의 심이 양적인 활동을 도울 것인지 음적인 활동을 봐야 될 것인지 그쵸? 이 기준이 결국 한열을 먼저 보고 그게 그 양상의 그 상태를 보는 것이 표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폐비간신, 이목피구, 두견유둔, 위완유, 소장, 대장 전체를 다 이게 두루 이게 주제를 하기 때문에 일신지 주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이 승이 안 되면 표에서도 안 되고 리에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표리를 보기보다는 이렇게 증상의 부위만 먼저 보지 말고 한열을 먼저 우선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변증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